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조명 좀 밝게 하라는 말씀이 하도 많아서 제가 앞쪽에 우리 처장님하고 좀 뭔가를 설치를 했는데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아침까지는 이준석, 이번 주 내내 사실은 전국을 강타한 게 이준석의 눈물이죠. 그래서 이준석의 눈물에 대해서 또 신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향후 전국과 그다음 총선에 더 중요한 암시를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오후에 저녁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죠. 만찬 회동을 했는데 참 특이한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뜬금없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강서구청장 선거 치고 우리가 이대로 안 된다. 뭔가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면서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하고 심길전하자. 그리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를 인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김기현 체제를 교체할 것이냐 이런 거를 보려고 했는데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앞줄에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 서서 사진을 찍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김기현은 거의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라 그랬는데 허수아비인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했고요. 이 김한길 결국은 향후 총선 때까지의 전국은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당을 움직일 것이냐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대통령이 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김한길 카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제가 영남 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연히 공천에 목을 메고 있죠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줄을 서야지 내가 다음에 이조원 배지 한번 더 달고 공천 받아서 배지 한번 더 달고 내가 내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한다면 김기현이 아니라 김한길한테 줄을 서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제스처를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극찬을 했냐면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제가 다 얘기하기도 그런데 요지는 그래요.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이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전부 다 각 분야에 자기가 전문가라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를 위시해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앞으로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잘 받들어 가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기 국민통합위원회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2기로 넘어가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위원들을 다 바꿔야 될 정도로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나 찾아봤는데 기사도 거의 없어. 근데 맨날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전국을 위해서 김한길 카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고 그 김한길 카드에 힘을 실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앞에 둔 상황에서 사실은 김기현 당대표보다 더 급이 높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 당 사람들한테 알려준 암시한 내용이 아닐까. 윤석열 스타일, 딱 윤석열 스타일의 이 정치를 대통령실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김한길 거기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곧 혁신위를 띄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최고위원회 산하의 혁신인데 이 비윤이라고 하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실은 당협위원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분들은 공천보다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전부 다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어요. 이제는 공천을 받아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홍문표 충남도당 위원장이죠. 충남입니까? 충북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홍문표 의원이 우리가 연판장이라도 돌려가지고 김지현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임하겠다,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쑥 들어갔죠. 그래서
그만큼 연판장의 서명이라고 할 듯이 김기현 지도부는 현재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진짜 물렁한 사람으로 힘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찍혀 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기현 지도부를 못 바꾸느냐. 이준석이 딱 집어 얘기했잖아요. 김기현을 결국 내세운 사람, 깜도 아닌 사람을 세운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고, 근데 윤석열이 그걸 김기현 선거 한번 졌다고 내쳐버리면 자기 존재를, 자기 판단이 흐렸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김기현을 세웠는데, 사실은 김기현 세울 때 영남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김기현이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당원들도 김기현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의 뒤에 있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진짜 폼 안 나지만 내가 한 번 더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의 주류인 김기현한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줄을 서는 거라고 당원들, 핵심 당원들, 자기 참모들을 설득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통항에 줄을 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사무총장, 그래서 사무총장을 지금 강원도 이철규에서 정말 뜬금없이 제 고향이 한 영천 청도 국회의원인, 원래는 청도는 아니었거든요. 경산 청도였는데 경산은 인구가 늘어나고 영천 너무 줄어가지고 청도를 떼가지고 이제 영천 청도를 만들었는데, 그 국회의원인 그 이만희, 거기도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 뭐 공교롭게도 지난번 이철규도 경찰 출신, 이만희도 경찰 출신. 그러니까 검찰이 핵심에 다 잡고 있고 경찰을 수하로 부리는 뭐 그런 구도가 지금 계속되는데, 뭐 경찰들이 충성을 잘하고 검찰이 확 이렇게 내리누르면 잘 따르니까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남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니들이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공천을 할 것이다. 그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니들이 딴 사람 몰라도 이만희하고 친하잖아. 대구 경북 의원들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얘기도 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되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니 떠오르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최고위원 선거 출마할 때 저한테 국회 기자실을 빌려준 사람이 이만희 의원이었어요. 사실은 이만희 의원은 뭣도 모르고 제가 김성은 의원한테 부탁했는데, 김성은 의원이 자기는 좀 이렇게 좀 뭐 때문에 그랬지, 곤란하다 그러면서 한 명을 소개해 준 게 이만희 의원이었는데, 어쨌든 이만희 의원이 제 영천 선배도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기자회견 출마 선언하는 걸 보고 뭐 내용이 너무 세니까 이만희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든 똥색이 됐든 그게 지금 기억나는데, 어쨌든 이만희가 지금 사무총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 의미는 어쨌든 영남권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특히 TK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만희를 내세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천 국면에 있어서 김기현과 이만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기현도 안 중요한데 무슨 이만희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공천 국면에서 김한길을 통한 그 당을 운용하겠다는 걸 대통령이 대놓고 의사를 이렇게 보여준 게 됐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미 김한길 그 윤석열 신당이 시작됐다. 정치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이미 그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실질적 주인이고 김기현 허수아비고 대통령 주인인데 뭐 하려고 굳이 대통령이 국힘이 아닌 다른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기자들하고 정치평론가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 딱 그까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김한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좌파 출신이지만 끊임없이 좌파들하고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꿈이 뭐냐면 중도개혁신당, 제3신당, 다당구도로 당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어가지고 이 영호남을 기반으로 지역을 나눠 먹는 이런 정치 제도를 좀 바꿔서, 김한길이 꿈꾸는 거는 다당제, 여러 당이 지역색을 깨고 좀 조화롭게 정치를 하는 모습을, 이 꿈을 꿔온, 오랫동안 꿈을 꿔온 사람이 김한길이에요. 그래서 극렬 좌파 쪽에서는 김한길을 회색 분자, 배신자 이렇게 싫어하지만,
의외로 김한길 전 의원, 전 대표가 이 정치권 내에서 좌우를 아우르면서 발이 엄청나게 넓다. 그래서 윤석열이 꿈꾸는 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 내가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김종인이 대선 직전에 제3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정권을 잡자고 김종인이 계속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김종인하고 뭐 알았다고 그럴 것 같이 보였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바뀌어가지고 김종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을 했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을 계속 설득했던 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뭐 권성동, 그 다음에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끊임없이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결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결단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왔고 국민의힘을 장악한 건데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너무 수구적이다, 너무 폐쇄적이다, 그리고 너무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 윤석열이 야, 이념 논쟁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아니다, 이념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 막 이러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보다 더 수구적이고 꼴통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은 말간 백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잖아. 그럼 그 그림 그리는 대로 따라가. 근데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고 이 평생 공무원을 했던 정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장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인 조대원이 내가 계속 주장했던 바가 있어 이게. 내가 뭐 예를 들면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하고 잘 지내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뭐 핵은 인정한 상태에서 핵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일관되게 내가 만약에 주장을 했다.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면 어느 순간인가 북한이 도발을 해가 이번에 하마스처럼 우리 국민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갑자기 돌아서서 야 우리도 핵 가져야 돼. 북한에 참수부대 보내가지고 김정은 목 따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정치인들은 자기 논조란 게 있거든. 그걸 바꾸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명분을 스스로가 그 명분을 쌓아가지고 내면에서 그 명분을 적어도 내 스스로는 이렇게 납득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개똥 철학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논조를 바꾸는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도 말 같아. 말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들어보고 이 얘기 좋으면 그걸로 갔다가 홍범도 동상을 없애야 된다. 그 빨갱이들이 이렇게 좌파들이 한 거다. 막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아 맞네. 그럴 수도 있네. 그럼 없애.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면 김한길 같이 측근이 옆에서 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홍범도를 그렇게 빨갱이였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들어보고 그렇잖아. 그래? 그걸 몰랐네. 육사에 다시 홍범도 동상 세워. 다시 갖다 세운다니까요. 그럴 사람이란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윤석열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예전에 그 모의 재판에서 자기가 법대 다닐 때인가? 사법연수원에서인가? 전두환을 사형 구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형 구형.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386 세대, 586 세대를 거쳐온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운동권에 대해서도 싫은 면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 80년대 그 암울했던 시대 군부 독재나 이런 데 대한 그 저항 의식도 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때의 이 중도를 아우르는 좌우를 아우르는 다당제에다가 지역구도를 좀 깨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이분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근데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탈당파가 예를 들면 생기고 심지어 정의당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의당에 지금 박원석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정치 포럼이라고 뭐 이렇게 띄우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박원석이 공동대표고 정태근이고 이렇게 좌파들하고 저가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저는 오른쪽에 있는 신당 세력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 결합시키려고 저는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하면서 조언하고 하는 거예요. 왜? 갈갈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 축도부터 안 되기 때문에 양양자든 뭐든 반윤석열 세력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제3당 하나로 묶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게 제 주의예요. 근데 말씀 맞다나 이준석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박운석이나 이런 사람들 유호정, 장혜영 이런 사람들 안 올라 그래. 왜? 이는 반패미 뺨이 걸려있지.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매개체, 조대원 같은 사람이 매개체가 있으면 이쪽도 내가 손을 잡고 이쪽도 손을 잡으면서 그런 거 우리가 다 빼고 일단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당을 하나 만들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느냐. 지금 중도 무당층이 30%가 넘고 40% 육박하는데 이걸 묶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명분으로 말이라도 붙이지. 각자 나가면 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난 10명 하더라도 비례신당 만들어가지고 거기 1번 내가 받아가 나는 배지 달 거야. 이렇게 나갈 분위기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도 끼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뭉쳐서 좀 민주당이 보세요. 민주당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보면 꽉 막혔고 몰상식하고 파렴치하고.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거든. 강서 국민들이 몰라서 민주당을 찍어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계속 얘기하기를 파렴치한 놈들이잖아. 어떻게 민주당 같은 놈들을 찍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국민의힘 네가 주장하는 것도 맞아. 인정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니는 더 나쁜 놈이야. 더 파렴치하고 더 용기가 없고 더 기득권에 쩌는 놈이야. 너를 심판하려는데 도구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파렴치한 놈을 내가 잠시 쓰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찝찝해.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여론조사할 때는 민주당 지지한다고 안 해. 전부 다 빠져있어. 근데 마지막 투표소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 다 국민의힘 반대쪽에 서서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 국민의힘 후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국민의힘 놓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바라봤을 때 김한길 같은 사람은 충분히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 이름이라도 바꿔야 된다. 당 이름을 바꾸면서 영남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쳐내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쳐낸다 그러면 당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주인이거든요. 당 재산도 결국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다음 공천해가지고 쳐낼 때까지는 영남 특히 TK 의원들은 달려야 되는 거예요. TK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가장 반대하는 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에서 이 TK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전라도 호남은 차라리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이거는 완전히 이 지역주의인 거예요. 이게 말이 수도권이니까 우리는 지역주의에 관계없다. TK 저놈들하고 저 국회의원들하고는 우리는 급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수도권에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은 영호남 지역주의하고 똑같은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오로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사실은 국민의힘도 양당 제도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비례나 이런 것들이 40% 넘을 거예요. 국민 지지율이. 지난번에도 40%가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은 49.5인가 그랬고 국민의힘은 41점 얼마에서 둘 사이가 8.4% 득표율 차이가 나는데 의석수는 여긴 16석, 저긴 107석. 아니 103석, 105석. 중요하지 않고 100석 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윤석열은 잘 알고 있고 김한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도를 깨려면 결국은 국힘이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 당 속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밀어붙일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반대하는 거 보세요. 늘 지역구도 타파하자, 성자 독식구자 깨자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중대선거구제를 윤석열이 연초에 들고 나오니까 제일 반대했던 게 누구냐? 민주당이다. 왜? 명분은 윤석열이 하는 걸 못 믿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기득권. 민주당이 봤을 땐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가장 의석수를 잇는 게 민주당이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김한길 입장에서도 받으려면 받아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영남 당협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은 중앙당에 강력하게 오랜 세월 전부터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얘기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도 거기에 있는 지역위원장들도 중대선거구제 가자. 그러니까 천하람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이번에도. 그렇지만 천하람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천하람도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국민들도 바라고 만약에 윤석열이 강력하게 김한길을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밀어붙이면 민주당 빼놓고 그 다음에 이 TK에 있는 국민의힘 TK 의원들 빼놓고
나머지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정의당, 진보당까지도 다 찬성한다.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이 꽃놀이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한길을 대통령 오른쪽에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김한길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신뢰하냐면 김한길은 제가 오늘 여러 군데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사심이 없는 사람. 나머지 김기현이든 뭐든 뭐 정기한테 한다 이러잖아요. 김한길은 이미 암 사기, 폐암 사기를 거쳐가지고 죽을 고비를 안 넘겼고 이 사람이 왜 김대중이 그렇게 신뢰했고 노무현도 마지막에 갈라서면서까지 김한길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미안해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꿈꾸는 정치적 이상은 높은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 욕심은 상당히 적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이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독대를 많이 한, 최근에 독대를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한길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분히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12월, 1월 뭐 지금 윤석민하고 이준석도 데드라인으로 꺼놓은 그 전에 이쪽에서 먼저 중대선거구제와 윤석열 신당 카드를 던지면서 승부수를 걸 것이다. 그게 통하든 안 통하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현 구도 국민의힘 깃발을 가지고 총선을 자기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치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 이준석 주제를 벗어나서 오늘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급박하게 전국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우리 유튜브 채널은 제가 애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500명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그 다음에 이 양쪽 극단의 이 정파색이 적은, 지역색과 정파색이 적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좀 전문가란 분들이 모여서 저하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최종 목표는 1000명이었거든요. 근데 1000명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더욱더 저는 권력과 돈, 유튜브 제가 한 번도 여러분 가입해라, 뭐 해라, 시간도 몰라요. 저는 이게 광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양심과 소신을 걸고 여러분들과 이런 정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